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홍준표 시장이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바꾸고 박정희 동상 건립을 추진하는 데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 시장이 제안해 추진 중인 대구 경북 행정 통합에 대해서도 주민 여론 수렴 없는 일방적 불통 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센데요. 홍 시장의 정치적 야심이 지역사회에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의 대표적 관문 동대구역 광장에 5m 높이의 커다란 박정희 광장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주도로 박 전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을 기리기 위해 동대구역 광장 명칭을 박정희 광장으로 바꾼 겁니다. 이곳에는 연말까지 박정희 동상도 세워주고 내년에는 남구 봉덕동 대구 대표 도서관 자리에 박정희 공원과 박정희 동상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박정희 광장 표지판 제막식 현장 다른 한편에선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박정희 우상화 반대 집회를 열고 박정희 광장과 동상 건립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반대 집회 과정에서 박정희 동상 건립에 찬성하는 새마을의 회원 등 일부 시민과 마찰이 빚어지기도 하는 등 광장의 민심은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역사의 인물에 대한 공과는 언제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과만들 주지 말고 공도 우리가 기념을 해야 할 부분은 해야 된다는 생각에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광복절 기념식조차 야당 등이 불참하면서 역사의식 차이로 인한 대립과 분열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홍 시장의 제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도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모양새입니다. 주민투표 등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통행으로 추진하는 불통행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적 시각이 적잖습니다. 정치를 하면서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정치인은 말이잖아요. 저는 민주주의는 절차와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도지사 시 걸라 그랬어요. 정치적 생명을 걸고 만에 하나 시도 통합이 부결되면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홍 시장의 정치적 야심이 시민들을 갈라치고 주민 분열을 조장하는 부정적 효과를 낳고 있다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달성군 합의면에 있는 달서 중고등학교의 이전 사업이 순항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가 없는 다사읍 세천리 일대의 기대감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학교 이전에 필요한 행정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어서 오는 11월 착공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천혜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서 중고등학교 이전 사업이 순항 중입니다. 오는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현재 각종 행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학교 이전과 신축을 위한 학교 환경 평가는 이미 지난 6월 대구시 교육청에 승인이 떨어졌고 지금은 이전지 학교 시설 결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 달에는 건축 허가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학교 시설 사업 시행 계획 승인도 예정돼 있습니다. 달성군 측은 9월 전까지 각종 인허가 등 사전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11월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달성군은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 그리고 관련 전문가와 수차례 소통하며 인허가 등의 행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문화 복합 건물로 활용하겠다는 학교 측의 뜻을 수렴해 건축 설계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가 세천으로 이전되면은 저희들이 학교 교육기관만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복지사업이나 주민건강이나 이런 걸 위해서 학교는 충분히 넉넉하게 개방을 할 것입니다. 이전 예정지에 대한 지질 정밀 분석과 지정 문화유산, 매장유산 보호 검토도 끝났습니다. 막바지 행정적인 절차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외부로 달성으로 유출되었던 인재를 저희 달성군이 이제 다 끌어안고 우리 달성군만의 인재를 키우기 위한 좋은 인프라, 중고등학교가 생길 수 있다라는 기대가 큽니다. 학교법인 달성학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달서 중고등학교를 합의면 간문리에서 다사읍 세천리로 옮기기로 하고 지난해 5월 대구시 교육청 달성군과 업무협약을 통해 2027년 이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의면 전체 인구가 3,400여 명인데 반해
신도시인 다사읍 세천리에는 19,000명이 살고 있는데 이 일대에는 중학교가 없고 같은 생활권인 서재리를 포함하면 39,000여 명이 살고 있는 생활권에 고등학교가 없어서 불편을 겪어왔기 때문에 달서 중고등학교의 세천 이전으로 인해 이 일대 수건 사업이 해결됐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편에서 증언했던 같은 반 친구들이 수사 과정에서 증언을 번복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원단체는 고소를 당한 교사가 허위 증거로 수사를 받고 있다며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11월입니다. 중학생 A양의 부모는 지난해 담임교사가 딸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같은 반 아이들의 증언도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지난 5월 아동보호 사건으로 인천 가정법원에 송치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당시 증언에 참여한 학생들은 허위 증언이었다며 교사에게 사과했고 수사기관에 사실 확인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신고 초기 학생들의 진술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 후에 선생님께 죄송하다며 수정되었습니다. 학생, 동료 교사, 학부모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이 허위 증거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을 받아야 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결국 법원으로 송치됐던 이 사건은 지난달 보안 수사를 이유로 다시 경찰로 넘어왔습니다. 동료 교사 8천여 명은 경찰에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5법이 제정됐지만 현장 교사들은 여전히 악성 민원과 싸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교사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는 증가하고 있는데 신고의 실제 기소 비율은 1%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혐의 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사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황폐해져 버리고 삶의 의욕도 가르칠 용기도 모두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건 당사자인 교사도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더 이상 교육 현장에서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교육 당국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양심과 사명을 갖고 생활 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생활 지도가 정서적 학대이고 더 심하게는 성희롱이 되고 더 꼬여서 코와 귀에 걸어 폭력이 되어 담임교사는 아동학대범이 되어버립니다. 교사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국회, 교육부, 교육청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 학부모 변호인 측은 시시비비는 향후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통해 밝혀질 일이라며 더 이상 전할 말은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요즘 온라인 SNS를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소개하는 광고가 적지 않죠. 한 달에 최대 5천만 원 이상을 주겠다는 광고. 알고 보니 마약 운반책을 모집하는 광고였습니다. 고액의 아르바이트로 속여 20대를 유인해 마약 유통에 이용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백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의 한 빌라를 경찰이 급습합니다. 검은 장갑을 낀 마약 사범이 반항하지만 이내 경찰에게 제압됩니다. 방 안에 있는 파우치를 열자 비닐봉지에 든 마약 뭉터기가 나옵니다. 마약은 집안 곳곳에 숨겼습니다. 천장을 뜯어내자 마약을 숨긴 커다란 비닐봉지가 나오고 김치통부터 과자 박스까지 위장 수법도 다양합니다. 심지어 차량 트렁크에 담겨있던 반찬통에도 마약이 발견됩니다. 수원 중부경찰서는 태국과 베트남 마약 조직과 연계해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마약사범 86명을 검거하고 3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히 마약을 밀수하고 팔기 위해 고수익 알바를 미끼로 밀수책과 운반책을 모집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거된 일당이 SNS를 통해 퍼뜨린 아르바이트 안내 문자입니다. 드라퍼, 지게를 모집한다며 한 달만 일하면 월급을 5천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드라퍼는 마약 운반책, 지게는 마약 밀수책을 뜻하는 은어입니다. 이들은 SNS를 통해 모집된 밀수책과 판매책에 속칭 충성 맹세를 하도록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저의 신상과 저희 가족의 모든 신상을 마약 밀수에 사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렇게 모집된 밀수책들은 해외 범죄 조직의 지시를 받아 직접 해외에 출국해 마약을 건네받고 생리대나 속옷 등에 마약을 숨겨 밀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텔레그램 등 SNS상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고액 알바를 빙자한 광고는 대부분 범죄에 연루되어 있고 특히 마약 거래 광고를 보게 되면 절대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수사기관에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운반책들은 인적이 드문 주택가나 야산, 공원의 무너진 벽 뒤 등에 마약을 숨기는 통칭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팔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고액 알바로 위장해 광고를 하거나 SNS를 통해 유인하는 경우가 많다며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백찬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봉산문화회관이 개관 20주년을 기념해 해외 작가 초대전을 다음 달 1일까지 엽니다. 이번 전시회에선 평소 접하기 어려운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여 눈길을 끄는데요. 이국적이면서도 우리와 정서적으로 닮아있는 느낌을 주는 작품들을 우성문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양의 기법과 동양의 정서가 융합된 독특한 작품들. 자주 접할 기회가 적었던 러시아 작가 5명과 우즈베키스탄 작가 5명이 현대미술 작품을 선보입니다. 서양과 동양의 중간 지점에서 서로 다른 문화적 요소와 예술적 전통을 공유하는 두 나라 원로 작가와 청년 작가들이 고전적인 예술 기법과 각각의 독창성을 보여줍니다. 이국적인 풍경이지만 작품 속에서 보이는 정서는 낯설지 않은 느낌을 줍니다. 러시아랑 우즈베키스탄 작가님들이 조금 저희 한국의 DNA와 좀 세계적으로 많이 유사한 DNA를 가지고 계신데 정서도 좀 유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품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1전시실에서는 봉산문화회관과 MOU를 체결한 중앙아시아 예술의 중심지 우즈베키스탄의 국립예술 아카데미 작가들과 코리안 중견 작가 라나림의 작품 등 30여 점을 선보입니다. O'zbekiston tasviriy san'atining o'ziga xos xususiyatlari milliy urf-odatlarimiz va an'analarimizga asoslangan bo'lib, ko'proq akademizm uslubida ijod qilamiz va vatanga muhabbat, sevgi, oila va boshqa mavzularda ko'proq ijod qilamiz. 이 전시실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추운 지역인 러시아 야쿠티아 공화국의 청년 작가, 바이칼 호수에 거주하며 한국인과 DNA가 유사한 브리아트 민족의 청년 작가 작품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과 동질성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меня зовут Юлия Сотникова, я из Республики Бурятия. Мой город – это Улан-Удэ, который находится в России. Изобразительное искусство моей страны отличается большим реализмом, так как мы видим и так как чувствует каждый художник. Это воздушность, это духовность и, конечно же, узнаваемые образы. Например, озеро Байкал – это великое озеро, которое сочетает в себе 20% всего мирового запаса пресной воды в мире. И поэтому это озеро для меня очень ценное, это гордость нашей страны. И, конечно же, это узнаваемые образы и реализм, академизм. 이번 전시는 관람객들에게 예술적 독창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을 계기로 중구가 다양한 나라와 문화 교류를 더욱 확대해 대구가 국제적인 문화관광도시로 나아가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BTV 뉴스 보도 이후에 변화된 지역의 모습을 전해드리는 힘이 되는 우리 이야기 시간입니다. BTV 뉴스는 올해 장애인 이동권 문제점을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공간이 좁아 휠체어 진입도 어렵고 창고처럼 활용되던 행정복지센터 내 장애인 화장실 문제가 개선됐다고 합니다. 구혜희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행정복지센터 화장실을 찾은 박동섭 씨. 공간이 너무 좁아 입구 진입부터 난관입니다. 겨우 들어섰지만 문을 닫기 힘들고 조금만 움직여도 휠체어가 끼어 이동이 쉽지 않습니다. 결국 화장실 문을 열어둬야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장애인들은 황당합니다. 자꾸 우리 오빠가 여기까지
보지도 못봐요. 중전당에 와서 문하고 받았어요. 이게 문제지. 보도 후 한 달여 만에 다시 찾은 행정복지센터 화장실. 휠체어가 들어가 문을 닫기도 힘들었던 화장실은 전면 개조를 통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넓게 바뀌었습니다. 양변기에는 장애인용 등받이와 지지대도 설치했습니다. 계양구와 해당 복지센터는 실태 조사를 벌여 장애인 불편 사항을 모두 개선했습니다. 장애인들은 만족감을 표합니다. 고치고 나서 가보니까 거기 동장님하고 지구자로 붙듯이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것 같아. 구토도 갖고 너무 고마웠어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매년 공공시설의 장애인 화장실 문제점을 조사해 관계기관에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빠른 조치로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향후 장애인 시설을 구축할 때는 이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업 초기부터 당사자 의견이 반영되길 기대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경우를 처음 겪어봐갖고 제 생각엔 한 말하면 6개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처리를 해주셔갖고 저도 좀 많이 놀랐습니다. 당사자가 의견이 반영된 그런 시설이 좀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발빠른 행정 처리를 한 행정복지센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설 개선을 다짐합니다. 계양구청 노인장애인 복지과와 인천장애인 편의증진기술센터에서도 이제 정기적으로 와서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 또 미흡한 부분이 발견이 되면 바로 개선을 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아무쪼록 그런 이제 장애인 화장실 이용에 불편 사항이 없도록 앞으로도 좀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의 장애인 정책 목표는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해소와 삶의 질 향상입니다. 이 정책이 보다 선명해지고 우리 사회에 안착되기 위해선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올해 장애인의 이동권과 치과 치료 문제 등을 연속 보도 중인 BTV 뉴스도 그 길에 함께합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2학기 개학과 맞물려 재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비하기 위해 학교 자율방역 체계를 점검합니다. 이를 위해 개학 전후 3주 동안을 학교별 자체 방역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교내 방역 상황을 자체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이 기간 학교 현장에서는 방역 물품을 확보하고 개인 방역 수칙을 교육하며 2학기 개학에 대비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집단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대구시 교육부와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대구 간송미술관 개관기념 여세동보 세상함께 보배 삼아 국보 보물특별전 온라인 예매가 16일부터 인터파크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관기념 특별전은 오는 9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개최되며 훈민정음 해례본, 신윤복의 미인도와 월화정인 등 국보와 보물급 지정문화유산을 비롯해 총 66건, 157점이 전시됩니다. 티켓 예매는 1인 최대 6매까지 가능하며 우선 9월 3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관람분에 한해 판매하고 향후 5차에 걸쳐 2, 3주 기간 단위로 단계적 예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50여 년 전 덴마크로 입양된 한인 제릭 비스가드 씨가 남구청의 협조로 57년 만에 가족과 상봉했습니다. 비스가드 씨는 5살에 덴마크로 입양된 후 가족을 찾기 위해 수차례 한국을 방문했지만
찾지 못하다가 지난 5월 남구청을 방문했고 남구청 4개 부서와 남부경찰서가 협력해 최근 대구에 살고 있는 형과 누나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지난 13일 남구청장 집무실에서 형과 누나와 상봉해 자신의 한국 이름이 박상교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자신을 형, 누나와 함께 가족 관계 등록에 등재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구 달서경찰서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에 찾아가는 범죄 예방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생활 속 범죄 예방 행동 요령과 노인 학대 예방법, 교통안전 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퇴직 예정 소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예정자 미래 설계 과정 특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퇴직을 앞둔 소방공무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재취업 분야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안내했습니다. 달성군이 1인 가구와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가구 등 취약계층 19가구에 도시락을 지원했습니다. 각 가구를 방문해 도시락을 직접 전달하면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의 안부와 영양 상태를 살폈고 필요한 경우 복지 서비스 연계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달서구가 지난 17일 볼리 어린이공원에서 찾아가는 주말 극장을 운영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여가 생활 향유와 영화 관람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몇 개월째 논란이 되고 있는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건립과 관련해 많은 시민단체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구시는 여러 사업을 추진하기 바빠 시민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있는데요. 정작 대구 시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대구시일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